안녕하세요. 인생 고수의 김수현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 고수. 오늘 만나볼 인생 고수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세대학교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이신 인요한 교수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만나 뵙기 전에 인요한 교수님이라고 해서 네. 이제 저희와 같은 이제 동양분,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분은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특별 기화 1호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특별 기화라는 건 그냥 기화랑 좀 다른가요? 국가 유공자 후손 아니면 외국인 중에 국가에 좀 기여를 하신 분 이런 분들을 이제 특별 배려를 해서 생긴 특별 기화입니다. 뭐 할아버지도 국가 유공자 그 훈장 받으신 분이고 또 제 자신도 이제 북쪽에 인도적인 지원을 해서 훈장 받은 게 있어서 신청을 해서 이제 그게 다행히 그 심사에서 돼가지고 2012년 3월 달에 특별 기화 1호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드디어 갖게 됐습니다. 아, 앞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조부모님께서는 국가 유공자시기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지인 외조부님 또 조부모님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셨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진 외조부님은 이제 1895년도에 오셔서 언어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7년에 1897년입니다. 이제 전라도, 전주, 나주를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주에 가서 나주에는 오래 지내지 않고 그 목포에서 이제 정명영흥학교 개화기 때 이제 여성 교육 특히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 올라오셔서 역시 숭일 스피아 그 업적을 남기셨고 이제 1912년도에 이제 군산 전주 지역의 선교사로 독신으로 와가지고 1899년 목포에서 태어난 우리 할머니하고 이제 맞아서 1920년도 초에 결혼해서 다시 또 여기 선교사로 오셔서 이제 아이를 저희 아버지가 26년 또 군산 출신이에요. 군산 태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업적을 제일 많이 남기셨는데 이제 그 신사 참배 반대하고 또 그 이전에는 3.1 운동을 미국에 그 집중적으로 이제 3.1 운동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러 가고 그리고 이제 1940년도에 이제 신사 참배를 안 한다고 이제 추방당했죠. 3.1 운동을 알리고 또 항일 투쟁에 그 소위 신사 참배에 굴복하지 않은 그런 공로로 이제 국가 유공자 되는 그 애족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태어나신 게 전주시고 네. 순천에서 자라셨어요. 전주는 이제 고향은 순천이에요. 고향은 순천. 예, 왜냐하면 순천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제왕절개로 낳았는데 59년도 그때는 순천의 의료 시설이 좋지는 않아 가지고 단지 와서 그 전라북도 전주의 예수병원에서 이제 어머님이 수술을 받고 바로 퇴원해서 어린 시절하고 시간을 다 순천에서 보냈죠. 일찍부터 이제 한국에 사신 건데
그 당시에 서양인들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순천에 거의 없었죠. 네. 예. 조금 뭐 이제 외모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으셨나요? 머리를 우리 빡빡 깎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앞뒤꽁치 삼천리, 앞뒤꽁치 앞에서 뒤에 또 왔다 갔다 육천리. 왔다 갔다 육천리. 제가 머리가 큰 게 더 오히려 서양인이라는 것보다 머리가 큰 게 항상 그 짱구 소리 듣고 꽁치 소리 듣고 뭐 그런 게 좀 힘들었죠. 뭐 특별한 차별이 없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얼마나 따뜻한 곳인데. 그 어린 시절은 그렇게 놀리는 거 말고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뭐 똑같이. 저희 이제 순천에 선교부가 있었는데 그 선교부 안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밖에 친구들 집이 그때는 초가집에 다 살고 밤에 이제 온돌방 추운 겨울에 온돌방 이제 불 들이고 군불 뗀다고 그래요. 군불 떼고 이제 들어앉아서 모두 이제 교육을 받았죠. 어른들한테 지식을 배우고 지혜. 우리 어머님이 이제 12를 목표하고 6밖에 안 났는데 그 제가 6번째니까 형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4분이나 되니까 근데 그 어떻게 덜 두드려 맞을 건지 인생의 내비게이션.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네. 영어도 잘하세요? 이런 이런 속으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 한국말을 잘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자랐다면은 영어는 못할 것 같은데. 아, 집에서 영어 했으니까 좀. 근데 재미난 거는 택시 기사들이 그걸 많이 물어봐요. 아, 영어는 좀 못하시죠? 그러면 네, 영어는 좀 합니다. 그러면 아니야, 못할 거야. 이렇게 나오고. 이 정도로 말씀 잘하시면 또 영어를 전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꾸로 잘하시겠죠. 그러니까 꼭 반대로 이 논리가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럼 어린 시절에는 사투리 좀 쓰셨겠네요. 아무래도 전라도 지역에. 지금도 화가 나면 흥분하면 사투리가 나오죠. 사투리가 아니고 전라남도 표준어. 표준어, 전라남도 표준어. 순천 표준어. 순천. 우주의 중심 순천. 그러면 의사의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되신 거예요? 제가 과학을 참 좋아했는데 과학하고 사람 만나는 거하고는 의사 외에는 없어요, 직업이. 과학자는 사람을 잘 안 만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의사는 과학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니까 참 독특한 직업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었던. 그렇죠. 지금도 뭐 출근하면서 휘바람 불고 출근해요.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우리가 참 무거운 짐이지만 그 사람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니까 참 그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의욕이 있는 사람, 꼭 머리가 좋은 사람을 의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남을 좀 배려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한국 의사 시험에 합격한 최초의 서양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의대 공부를 참 힘들게 했어요. 낙제도 했고 국가고시를 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고관절 탈구증, 뭐 홍반성 난창 전부 한자. 그렇죠. 한자 그 고유명사가 한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국서 살아야 되면 이거 꼭 합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만 쭉 하고 한자 공부하고 3개월 따로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고시 쳐서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우 미국에 들어갔는데 수련회 과정에 얼마나 멸시 천대를 당했는지 몰라요. 왜 외국 졸업생이다.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 나온 사람이다. 연세대학교를 알아요? 세브란스 병원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몰라. 어디 남미 어디 이상한 학교 나온 뭐 그런 취급을 받다가 국가 이제 시험 그 수련회 평가 시험이 또 있어요. 평가 시험에서 참 하나님이 모아서 1년차, 2년차, 3년차를 다 제끼고 1등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화장실 가서 울고 너무 그동안 속상해서 그다음에 걸어 나오면서 이제 좀 어깨도 올라가고 목도 좀 빳빳해지고 한국 사람은 미국에 이민 와서 차도 1년 만에 사고 집 5년 만에 사는 그런 민족인데 이렇게 과소평가하는구나. 나도 내 자신, 인유한 네 자신도 과소평가했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국 돌아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응?
까짓것 말이에요. 외국 녀석들이 말이에요. 전라도 말로 하면 별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어? 해본께. 네. 교수님께서 이 한국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하신 거예요. 그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한국에 기여를 했지만 나는 받은 게 많으니까 뭔가 되돌려줘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1984년도에 4월 10일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과정은 좀 깁니다만은 결국 순천에서 광주로 옮길 때 택시 뒤에 앉아서 운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급차가 너무너무 문제점이 많다, 또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친구분들이 제가 수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무렵에 4만 불을 기증을 했어요. 3,200만 원. 한번 만들어 보자. 마당에서. 그래서 92년도 여름에 우리 집에서 구급차를 만들었어요. 뒷마당에서. 직접요? 예. 그래서 형식 승인 변경이라는 거 받아가지고 15인승.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구급차도 다시 또 너무 작은 형으로 돌아가서 12인승 승합차.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치료하는 사람이 누워 있으면 머리 뒤에 앉아야지만 모든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15인승 승합차 가지고 만들어서 1차 아시아 회사에서 그거를 아시아 토픽이었습니다. 그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그리고 92년도에 처음 만들고 나서 93년도에 이제 장진호 전투에서 싸웠던 우리 외삼촌이 응급의학 의사예요. 그분하고 그분 의사 텍사스의 팀들 와서 순천에서 처음 93년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아버지 돌아가신 거는 대단히 슬픈 일이지만 좀 신선한 좀 뭐랄까 좀 긍정적인 보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서울에 지금 구급차가 오는 시간이 5분 이내입니다. 소방서가 참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거기에 좀 기여를 한 거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선진국이 돼가면서 꼭 필요했던 조금 낙후된 아직 못 따라간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나간 일이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5.18 민주화 운동 때 그 현장에 또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거기 가시게 된 거예요? 5.18 때 제가 의예과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휴교가 돼서 순천 내려가 있는데 너무 전대 조대 학생들이 나오면서 기가 찬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과연 그게 사실일까? 그래서 일주일 만에 5월 25일 날 이제 일요일 날 새벽에 자동차 하나 마련해 가지고 우리 요양소 자동차, 그래서 이제 친구 하나 태우고 7개 검문소를 거쳐서 도청에 도착해서 이제 도청에서 시민군 대표를 위해서 통역을 했습니다. 한 3-4시간 동안. 그래서 5.18의 모든 것을 보고 또 5.18의 그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희생됐는지 그거를 보고 듣고 통역하고 외신을 위해서. 근데 바로 조만간 후에 이제 6월 초에 미대사관으로 소환이 됐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미대사관에 가는데 그때는 총영사가 앉혀놓고 우리 보고 3공화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에는 당신이 데모 주동자로 돼 있다. 아, 막 통역하고 하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사법경찰이 따라다니고 또 문무대라고 있었어요. 병영훈련. 이제 저가 이제 불순 세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느라고 이제 문무대 학생 병영훈련에 외국인은 안 가도 돼요. 제가 체육 교련이었고 체육이 했거든요. 체육 그 과목이. 근데 체육 대신 제가 이제 9박 10일 동안 이제 성남에 가서 그 제가 이제 반공 정신이 투철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군인들을 근데 많이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그 음식을 먹고 군인들이 참 그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몰라도 짬밥이라고 그래요. 짬밥을 먹고 야, 이 사람들 고생 많이 하는구나. 군인들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그때부터 군인은 엄청 불쌍했고 엄청 우리가 챙겨야 된다. 군인은 정말 잘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은 경찰도 참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찰대학에 한동안 강의도 많이 나갔습니다.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나를 따라가니까 2년 동안 굉장히 경찰이 미웠지만 지금 이제 제 나이에는 좀 가까이 하고 싶고 위로도 하고 싶고 격려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 세대는 사람을 미워해. 그 사람 아이디어만 미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해. 그러면 안 돼. 앞으로 신세대는 민주주의에서 원칙은 생각이 다르고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싸우고 뭐 타협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결정이 되면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한 발 물러서서 아 우리 치열했는데 이제 친구로 지내자. 다시 또 살자. 근데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걱정은 별로 안 해요. 근데 단 한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또 나는 우리 전라도 친구들한테 좀 한심스럽다는 거는 전라도가 나는 내가 보기엔 천국 같아. 뭐 완전히 천국이야. 내려가면 음식 맛있죠. 뭐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전라도가 좋은지를 잘 모르더라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요한 교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 고수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북한인데요. 앞서 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에 좀 다녀오셨다고. 이제 97년도에 어머님이 미국 앰뷸런스를 호암상 상금 가지고 96년도에 호암상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그 전달 과정에서 처음 이제 평양을 간 겁니다. 그 북쪽에 김영남 외교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외무성 상인데 그분이 앰뷸런스를 보고 이제 어머님한테 물었어요. 뭐 하시냐. 그래서 54년도에 순천 와서 결핵 퇴치를 했다. 우리 아이들이 셋 다 한국 학교 다니면서 결핵을 앓았다. 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오찬이 만찬이 되고 이제 일이 좀 확대가 돼서 공문도 날라오고 그럼 우리 북쪽 결핵도 도와달라. 그래서 형님하고 같이 유진별 재단에서 한 10년 동안 결핵 퇴치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북쪽에서. 북쪽에서. 네. 근데 우리가 뭐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언젠가 남북이 통일이 될 텐데 통일되는 날이 오면은 결핵 환자가 북쪽에는 없어야죠. 북쪽에는 어떠셨나요? 딱 갔을 때 이제 한국에 있다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야, 이게 한국이 또 하나 있구나. 코리아가 하나 더 있구나. 이게 참 묘하다. 그 다음에 이제 첫 장면이 뭐였냐면 신의주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압록강 건너는데 거기 언덕 그 강 그 뚝에 아이들이 불을 지르고 있었어요. 이 드럼통 안에 불을 질러서 제가 그게 빨려 들어갔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짓을 많이 했거든요. 순천에서. 그렇죠. Once upon a time은 순천이야. 그래서 이야 이런 게 다 있나. 그리고 달달 떨고 있는데 신의주역에서 이제 인민군이 들어온 거예요. 인민군이 와서 이제 국경 뭐 경비되겠죠. 사칭 좀 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그 비자를 넣어줍니다. 따로 거기에 찍힌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몇 마디 건넸더니 그분이 싹 웃으면서 조선말 참 잘하시네요. 그래서 아, 이 사람 사는 데구나 여기도. 그리고 그때 10일 정도 평양에 있다가 29번 다니는 곳은 이제 지방 병원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결핵 병원들, 병원 요양소. 저는 이제
차체나 앰뷸런스, 그 다음에 북쪽 혈액,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0년 동안은 이제 해외 환자 유치, 그 의료의 한류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 얼굴이 이제 서양 얼굴이니까 여기 이제 신토부리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 잘한다 하는 것보다 이 얼굴 가진 껍데기가 좀 다른 내가 나서서 네. 한국 의사들 대단하다. 그럼 좀 신뢰하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응급실에서 쿠웨이트 환자가 왔는데 재활 받으러 왔는데 내가 내려가서 한국 의사 자랑을 많이 했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재활병원에 들어오면 그 치료를 아주 잘 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의술의 그렇죠. 한류와 꼭 이루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인데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우선 우리는 전라도에서 김대중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신격화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 철이 들어서 경제 발전에 제가 박정희를 존경하게 됐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더욱더 존경하게 된 이유는 94년도에 처음으로 형님이 얘기가 잘 돼서 이렇게 독대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선생님을, 그때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형 선고 내린 그 나쁜 사람, 그 전두환, 그분은 살아있는데 보복하시죠. 왜 보복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활짝 웃어요. 인 원장, 꼭 저를 원장이라고 불러요. 보복이 무슨 도움이 돼야? 성대모사가 되시는데요. 예. 보복이라는 건 못 쓴 것이요. 넬슨 맨델라 인생을 보라고. 그러면서 30년 동안 넬슨 맨델라가 백인한테 당했는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당한 걸 보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취임식으로 이어져요. 98년 대통령 됐을 때 이제 갔는데 들뜬 기분으로 가는데 그 자리에가 전두환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님들이 두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이야, 저 사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구나. 민족의 희망이 있구나. 보복 진짜 안 하는구나. 자기를 죽이려고 사형 선고 내렸던 사람들을 모셔놨구나. 저 사람 노벨상감이다. 북쪽 얘기는 뺍시다. 그것만 해도 노벨상감이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 근데 오늘날 조금 섭섭한 거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사상과 그 제자들이 좀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 같아. 우리도 갈등이 있고 싸우고 그럴 때는 서로를 용서와 화해, 기독교의 원칙인데요. 그런 것이 좀 보이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묵은지인데요. 묵은지. 묵은지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그 1년 넘은 묵은지가 우리 집에서 떨어지면 좀 시끄러워져요. 왜냐하면 순천에 이제 남도라는 데서 공수해 오는데 지금도 군침이 도네요. 묵은지가 그 음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술이에요, 예술. 예, 그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오믈렛을 먹는데 오믈렛이 조금 비리한 냄새가 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베이컨 한 조각을 넣어서 지져갖고 또 이제 양파를 또 하나 잘라서 다져서 지지고 그 베이컨 기름에 그 다음에 묵은지를 한 주먹 다져서 넣고 그놈을 이렇게 섞어갖고 오믈렛을 만들어서 먹었더니 이게 환상의 음식이야. 이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누리끼리 한 냄새를 그 김치 묵은지가 다 잡아줘요. 그리고 그 묵은지 오믈렛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해 잡숴 보세요. 어렵지도 않아요. 제가 개발한 유일한 음식입니다.
예, 그 집에서 늘 먹어요. 늘 먹고 예.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음식으로. 제가 은퇴하면 그런 뭐 자영업을 하면은 뭐 그런 묵은지 오믈렛 점을 하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알아줄라나 모르겠네. 근데 그 정도로. 순천에서 해야 되는데 순천 사람들이 또 입맛이 까다로워요. 그거 몰라요. 그거 안 알아줄지도 몰라요. 그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묵은지고 또 좋아하는 거 있어요?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돼지고기 좋아하시고. 보쌈 좋고 고기랑 묵은지 싸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제육 뭐 돼지고기 한 점을 그 새우젓에 찍어 먹고 그 맛을 모르고 죽는 외국인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나눠도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고 또 고향을 사랑하는지가 계속해서 느껴지네요. 네, 인조한 교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 고수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한국의 그 한류가 의료의 한류, 그냥 한류가 아니라 한국 의사들이 손재주하고 이 기계가 또 좋고 머리 좋고 그러니까 앞으로 무한대입니다 발전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화도 벌지만 한국에 와서 죽을 병을 내가 한국 의사한테 낫다. 지금 우리가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나는 그자의 이름을 정확히 몰라도 이아무개 박사, 김아무개 박사, 박아무개 박사 꼭 그분한테 가서 나는 수술 받아야 된다. 이 병은 그 사람한테 맡기고 싶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 한국 의사가 가서 한국 의사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서양 얼굴을 가진 한국 사람이 가서 설득을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네. 한국으로 오시오. 건강은 우리가 책임질게. 예.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국 의료계가 세계적으로 네.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고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 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생 고수!